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으로 의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밖에선 나름 잘 나가는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집에서는 아직 초보 엄마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일에 소홀하게 돼서 아이에게는 더없이 미안한 엄마예요. 제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일을 접고 집안 살림과 육아를 맡게 됐어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까 걱정이 돼서 남편이 하는 일은 늘 존중하고 지냈어요. 생활비를 주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낸 적 없을 정도로 우리 세 가족 행복만 생각하며 달려왔죠. 또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되리란 보장도 없잖아요. 아이 교육부터 우리 부부 노후까지 쭉 계산해보니 지금 부지런히 벌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하면서 서로 잘 지냈습니다. 저희 같은 가정이 많아졌다고 해도 편견으로 보는 시선이 꽤 많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라든지 늘 아이를 데리러 가는 남편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여자가 먹여 살린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만큼은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떨 땐 제가 집안 돌아가는 걸 몰라서 컵 하나도 어디다 놔야 하는지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요. 남편의 정리 방식, 남편이 하란 대로 군소리 없이 맞춰주면서 지냈어요. 물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우울감으로 힘든 날을 보내게 됐죠. 억장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알게끔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죠. 아마 그때쯤 시작된 것 같은데 2년 전 제 사업이 슬슬 잘 되기 시작하니 저에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살던 집 있지? 개조해서 숙박업 해보는 게 어때? 전세 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데 잘 꾸며서 스튜디오나 숙소로 해놓는 거야. 나중에 팔기도 좋을 거고 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약 관리만 하면 되고 라길래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무심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버럭하며 짬짬이 가면 돼. 청소도 업체시키면 되고 애 키우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나도 언제까지 집안일만 하면서 살 수 없잖아. 까놓고 지금 나 백수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아니 그래도 몇천 들여서 고쳐놓고 수익이 안 나면 그것도 빚이고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라며 우려의 목소리로 말을 했죠. 그러니 남편이 성질을 내며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보는 것 같은데 당신만 사업가 아니야. 나도 전에 다 했었던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 라며 집 문을 부서질 때 3개 닫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처지가 백수라고 꼬집어 말하는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순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서 남편이 생각한 숙박 사업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촬영 스튜디오로도 몇 시간씩 빌려 돈이 된다고 듣긴 했는데 올해 준비도 안 하고 곧장 시작해도 되나 싶은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남편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자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보여준 면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회사 다녀도 1년 내외고 사업을 해도 금방 접고 쉬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은 꾸준히 빚 못 보고 있던 제 사업이 더 안정을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온갖 인테리어 업체부터 소품들을 사서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과는 다르게 활기가 넘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짠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저 때문에 집에 두기만 했나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집안일만 마치고 나면 곧장 거기로 가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힘을 실어줘야겠다 다짐했어요. 어쩐지 당당해진 것도 있고 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믿어보기로 했어요. 한 달간의 공사를 거쳐서 깨끗하게 고쳐진 곳에서 남편도 제2의 꿈을 펼치면서 우리 둘도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찜찜하게 몇 개월이 지나도 수익 나는 게 1원도 없더라고요.
물론 초반이기도 하고 그 문제로 스트레스 줄 생각은 없었지만 내심 걱정이 들었어요. 이러다 또 금방 접는다고 하고 그만둬 버릴까 싶기도 하고요. 여보, 요즘 잘 되고 있어? 초반이니까 홍보가 더 필요하긴 하겠다. 그래도 슬슬 입소문 나고 있어. 문의 전화도 많고. 다음 달 정도면 곧 예약도 꽉 찰 것 같아. 예감이 좋아. 근데 걱정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인 돈이 있는데 마이너스 안 나려면 어느 정도는 반응이 와야 될 텐데. 당신 내 앞에서도 사장님 놀이 계속하고 싶어? 나도 내 방식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제가 묻기만 하면 팩하고 화를 불쑥 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는 남편 반응에 놀라서 점점 남편의 사업 이야기는 우리 둘 사이에서 금기된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 이야기만 꺼내도 제 초창기에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초반부터 잘 됐던 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러냐고 사소하게 안부처럼 묻는 말에도 화를 내기에 언젠가부터 저도 남편에게 잘 돼가느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척 동생이 저에게 연락이 걸려와 남편 숙소를 묻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 나 그쪽에 갈 일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여행 갈 거거든. 형부 하는데 알려주면 우리 거기에 방 잡으려고. 구경도 할 겸 인테리어도 엄청 잘했다며. 궁금하다. 응, 고모한테 들었구나. 그래, 와서 놀다 가면 좋지. 내가 예약할 수 있는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봐. 저는 예약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고 오면 만나자고 간만에 인사를 나눴죠. 이럴 때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동생 칠면도 세워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걸어서 물었어요. 잘 놀다가 내려갔어? 숙소는 괜찮았어? 언니, 숙소 예약 못했어. 한 달인가 잡혀져 있더라고. 형부 숙소 엄청 잘 되는 모양이야.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잡아서 놀았어. 다음에 또 놀러 갈 테니까 그때 구경시켜주세요. 라는데 남편 말로는 아직 수익이 날 정도는 아니라던데 드문드문 하루씩 온다더니 한 달이 꽉 찼을 리가 없는데 이상했죠.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물었어요. 여보, 예약이 다 찼어? 그건 왜? 아니, 은지가 놀러와서 우리 쪽 숙소 잡으려고 했는데 다 차서 못했다고 하더라. 예약이 한 달이나 있어? 당신은 내가 벌려놓고 돈 못 버는 것 같아서 죽겠어? 그래서 사람까지 시켜 그런 걸 알아봐?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은지 걔가 올 일이 있어서 알려줬다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러니 내가 무슨 말을 못하지. 남들은 다 부인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산다는데 돈 주고 하인 부리듯 사람 굴려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여?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동안 애는 누가 다 키웠는데. 아니, 내가 언제 돈 갖다 달래?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예약 다 찼는데 그 돈 어디 있는 거냐고. 그거 묻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속 보이는지 적당히 해. 돈도 나는 거 정말 추해. 그 말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뭘 얼마나 돈으로 압박을 했다고. 한 달 예약이 있다고 막아둔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흥분을 하며 날뛰는 걸 보니 더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내던 중에 저도 한 번은 거길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남편 마주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풀 생각을 하고 일을 일찍 마치고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남편이 쉴 공간이 필요해서 예약을 안 받고 있었던 거라 넘겨짚고 간 거였는데 의외였어요. 손님이 있더라고요. 멋쩍게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여기 예약하려고 오신 거예요? 라며 그 여자가 묻더라고요. 네? 아니, 예약하려고 한 건 아니고 왜 그러세요? 뭐야? 분명 삼촌이랑 언니가 예약 다 막았다 그랬는데 짜증나네. 무슨 아줌마까지 오는 거야? 삼촌하고 얘기된 거예요? 라며 뭔가 숨기는 듯한 이야기만 자꾸 해대는데 겨우 20살쯤 돼 보이는 어린애한테 삼촌 소리를 들으니 묘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는 누구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보니 남편이 한 달 동안 예약을 막아둔 것에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모른 척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와 친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혹시 둘이 불륜 장소로 거길 쓴 건지 정말 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런 일이 터지니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는 연락하기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상대했다간 남편이 둘러댈 게 뻔하고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부터 낼 게 뻔해 직원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직원에게 연락 온 반응은 더 이상했어요. 사모님, 저 그만둔 거 모르세요? 사모님 친척이라고 하시는 분이 알바로 일한다고 해서 전 지지난주에 그만뒀어요. 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더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고 남편이 도대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이라면 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은지가 왜 거짓말까지 하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게다가 삼촌이라고 했던 그 젊은 여자의 말까지 머릿속이 복잡스러웠죠. 상상하긴 싫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추하고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 아빠지만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숨기며 살았는지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근처에서 남편이 또 다른 젊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둘이 담배를 피려고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고 전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괜찮다니까. 돈 전혀 안 받아. 어차피 너도 집 나와서 갈 데도 없잖아. 삼촌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까 카운터에 앉아있던 언니랑 얘기해봐. 그럼 삼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긴 계속 쭉 쓸 수 있는 거죠? 라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렇게 집이 없거나 가출한 20대의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 공짜로 숙소를 쓰게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켜 걔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이런 인간이 딸을 키운다고 생각하니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니 곧이어 숙소 뒷문으로 누군가 나왔고 남편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제 사촌 동생인 은지였고 저는 경직된 상태로 그 둘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는 언니가 우리 둘 사이 눈치챌까봐 무서워 죽겠어. 차라리 내가 방학 때 알바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야. 잘 생각 좀 해봐. 일단 들키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봐. 너도 그때 내 허락 받고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지. 뭘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그날도 와이프가 얼마나 나 의심했는지 알아? 너한테 연락 왔는데 예약 다 찼다고. 그리고 너랑 내 사이도 의심하면 어쩌려고 그런 연락을 했어. 나도 일부러 얘기한 거지. 혹시 언니가 숙소 찾아왔다가 언니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내가 간다고 얘기하면 내가 숙소에 있어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서 나도 실수했다 싶었지만 언니가 의심 많이 했어? 당연하지. 내가 간신히 화내면서 일단 무마는 시켰는데 암튼 조심해야 돼. 우리 둘 사이에 의심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알면 큰일 나고. 암튼 미안해 오빠. 이젠 조심할게. 라며 사촌 동생이 남편을 껴안는데 마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듯 입까지 맞추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야 남편 놈이 여태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놈은 제 사촌 동생인 은지와 불륜 사이이자 사업 파트너인 셈이었죠.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눈으로 봐도 보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까지 보게 되었으니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새까매졌어요. 그리고 그 둘은 유유히 뒷문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둘이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리곤 한동안 멍하게 골목 사이에 있는 벽만 쳐다보았는데 제 딸아이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저도 엄마인지라 이렇게 힘들 땐 딸부터 생각이 나는 건지 아닌 남편 놈의 추잡스러운 짓에 양심이 찔려 딸 생각이 나는 건지 복잡할 뿐이었어요.
거기에 한동안 앉아있으면서 골목을 지나 남편의 숙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몇 명의 젊은 여자들을 봤는데 그 젊은 여자들을 보고 더욱 제 딸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112를 눌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음 벌을 받는 게 제 딸아이의 아빠로서 기회를 주는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었고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신고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촌동생과의 불륜 문제는 신고 후 저랑 셋이 풀어야 될 문제였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같이 살면서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다니 끔찍할 따름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짐승 같은 인간을 신고해야 저도 안심이 들었고 그렇게 출동한 경찰은 저와 같이 동행해 숙소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버젓이 사촌동생이 앉아 있었고 저와 경찰을 보더니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시끄러운 소리에 위에 층에서 내려와 제 모습을 보곤 어버버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남편놈에게 참 보기 좋네 삼촌. 젊은 애들 데리고 돈 벌고 싶어. 이딴 더러운 짓까지 해? 내 사촌이랑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이딴 걸 사업이라고 하고 앉아 있었니?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새끼를 내 딸 아빠라고 생각한 내가 미쳤다고 했죠. 내가 돈 못 벌어온 것도 다 이해했으면 인간처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아주 뻔뻔하게 경찰관님, 저는 그저 불쌍한 애들 도와준 것 뿐이에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증거 있어? 내가 당신 사촌이랑 불륜한 증거라도 있냐고. 아주 남편 무시하는 게 몸에 배었다지만 적당히 해. 라는데 경찰들은 남편을 밀치고 온 방을 다 뒤졌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몇 건이나 포착을 했습니다. 그곳엔 10대로 보이는 애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몇 번이나 내려앉았어요. 살면서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제 남편놈이 한 짓이라니 더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남편놈은 끝까지 오해예요, 오해. 내가 얘들을 도와준 거라니까요. 집 없이 지내니까 안쓰러워서요. 야, 니들이 말해봐. 경찰 선생님, 전 진짜 아니에요. 라는데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연락을 해 다른 경찰관들까지 호출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제 사촌동생까지 붙잡아 갔는데 사촌동생은 절 보자마자 언니, 오해해요, 오해. 제발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네? 라며 빌기 시작하는데 전 이러고 저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촌동생을 향해 뺨만 올렸어요. 그리고 저도 신고를 한 신고자여서 경찰서로 함께 동행을 했는데 남편놈은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구질구질하게 변명만 해댈 뿐이었고 거짓말만 하는데 결국 거기에 있던 젊은 여자들의 증언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남자들의 증언으로 남편놈의 죄가 명백해졌고 같이 일을 꾸민 사촌 여동생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놈은 절 보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살림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잠깐 미쳤나 봐.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에게 역겨우니까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 여동생에게도 지금 고모랑 고모부한테 연락했으니 그리하려고 했죠. 몇 시간 뒤 고모네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와 이 모든 사실을 알곤 사촌동생의 멱살을 잡으며 이 미친 거사, 멀쩡한 가정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딴 짓까지 했어? 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형부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단 말이야. 형부 잘못이 90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형부도 말 좀 해봐요. 라는데 둘 다 웃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는 제게 와선 연희야, 너도 네 신랑 잘못 만나서 이런 사단이 난 거니까 다른 친척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은지가 얼마나 순수한 앤데 다 네 신랑이 문제야. 이거 소문나면 너도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솔직히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잖냐. 라고 하시는데 고모의 이런 태도도 어이가 없어 열이 받아 얘기했어요. 고모, 이게 입 다문다고 끝날 일이에요?
벌써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고모도 딸 교육 잘못 시켜놓고 왜 제가 남편 잘못 만났다는 소리만 하세요? 그럼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은지가 먼저 시작했을지 은지가 먼저 꼬리쳤을지 누가 알아요? 라며 상간녀 소송은 할 거니 그리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경찰관 한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신고 잘하셨어요. 눈 감아줬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신고하시길 다행이에요. 라고요. 그쵸. 당연히 제가 잘한 일이지만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주변 상가에서 남편이 연행되어 가는 걸 보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저희 딸과 관련된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없는 소리까지 하며 수군대는데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 저는 도망치듯 이사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촌동생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번 달에 재판이 끝났는데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 모두 제가 승소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 놈과 사촌동생은 형사소송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선 친척들과 저희 집안 식구들도 완전히 뒤집혀져서 고모네 식구들은 가족 행사에 참석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이런 긴 시간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탄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고모 말대로 진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 이런 사단이 난 건가? 이게 다 내 탓인 건가? 하는 자괴감을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어린 딸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놈을 신고할 때도 어린 딸 얼굴이 아른거려 신고를 한 건데 딸을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엔 제가 왜 이런 지옥에 떨어졌을까 억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진 세상을 잘 이겨나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이란 인간에게도 이런 배신을 당하는데 내가 모르는 남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을 잘 이겨내야겠다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 무덤까지 안고 갈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늘 조심하시며 항상 행복만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